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따봉 버튼 잊지 마시고 먼저 눌러 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급등 타이밍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셔서 어느덧 구독자 4만 명 돌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4만 명 돌파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자료집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2023년 상반기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2차 전지 초강세 예측을 해드려서 해당 종목들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모두 다 100% 무료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아직 안 오른 이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100배 종목 나옵니다. 중국 기업은 절대 해당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2차 전지가 시장의 외딴 수급으로서 양극재 쪽으로만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볼륨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함이 되고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업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주식을 2차 전지 때문에 다시 지금 편입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시총이 3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은 대기업 편입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이전설이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3사가 모두 LFP 배터리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삼성 SDI도 선언을 했죠. 글로벌 점유율 확대 전략으로서 나서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의 이온 전도도가 단점입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전해액의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미국 IRA에 이 전해액에 들어가는 이 전해 질량 이것을 지금 현재 소재로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거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FTA 체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지금 이제 역내 생산 조건들에 부합이 된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전해액 업체가 대규모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가 또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지금 현재 수요일 22일 시총 35조 육박을 하고요. 당시 테슬라가 주가 급등 시기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분기 서프라이즈를 내게 되면서 추가 급등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정도, 테슬라 괜찮네, 괜찮네 했는데 분기 실적이 미쳤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테슬라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으로서 지금 이제 글로벌 전기차의 계절적인 비수기, 겨울이 전기차가 굉장히 잘 안 팔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겨울에 충전도 잘 안 되고 만약에 히터를 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그 열원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소진되어 버리죠. 그래서 겨울이 굉장히 이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계절적인 비수기인데요. 이 우려를 딛고 지금 현재 테슬라 1분기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요번에 1분기 그리고 다가오는 2분기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써 지금 현재 굉장한 랠리를 보여주는 에코프로 그룹이 조정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긴 조정은 없다라고 하는 지금 증권가 전망들이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요. 지준율을 인하를 하는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겠고 소비가 진작이 되는 효과. 그럼 소비가 진작이 되면은 전기차를 많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에 있어서 전기차 매출 그러면서 이어지는 국내 2차 전지 업계의 매출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 일정 이후에 지금 정부 쪽에서 경기 부양 정책적 지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화시킬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와 중국의 금융 당국 간의 정책적으로 불협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 당국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계속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진핑 3 연임이 좀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팬데믹 제로 코로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경기 부양 효과가 아예 상쇄가 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 부양 정책을 좀 뒷받침해 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부양 정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제로 코로나가 끝냈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중국 정부와 중국의 금융 당국이 발이 맞아가게 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의 국내 낙수 효과가 다가오는 2분기 때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이번 달까지 우리나라 무역 수지 13개월 연속 적자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1분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무역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심각하게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478억 달러의 적자가 났는데요. 이거에 반절이 되는 무역 적자, 반절 이상의 무역 적자가 3개월 만에 지금 남아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이 40% 감소를 했고요.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마이너스 44.7%가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과거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때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하고 나서 국내 수출 경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해당 부분이 2분기 이후부터 굉장히 원만하게 바뀌어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도 또 살아나고 그러면서 여기서 따라가지고 국내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불타오를 기대가 이 중국의 부양 정책으로부터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서 팬데믹 수혜가 받았었던 업종 외에는 내수가 굉장히 3년 동안 부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양회에서 이번에 경기 부양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서 내수 회복을 목표로서 지금 잡았습니다. 일단은 리오프닝 초반에 올해 1분기 외식 서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갇혀 가지고 밥도 식량도 제대로 이제 못 했다 보니까 리오프닝으로 인제 문이 열리면서 밖에서 밥을 많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서 중국 사람들이 인제 이 빠른 소비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춘절 연휴 지나게 되면서 생산 인력들이 복귀를 하고 그러면서 자동차나 전자기기 같은 이런 내구재 소비 회복이 될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일단은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지급이 중단이 됐죠. 굉장히 전기차 수요가 급감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 1 위 세계 친환경차 테슬라를 제끼고 생산량 1 위를 했었던 비아디 현재 지금 하루 생산량 작년 말보다 22% 감소를 했습니다. 성장세가 꺾일 것은 알았는데 일단은 계절적인 비수기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역성장이 나와 버린 상황이에요.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을 대규모로 인하를 하면서도 우리는 가격 인하 안 한다. 오히려 인상한다. 배짱 인상을 하다가 매출이 급감을 하니까 3월에 결국에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책들을 기다리면서 이 전기차를 구매를 하는 시기들을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이러한 판매 촉진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테슬라 가격 인하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전기차 치킨 게임이 내연기관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도
뭐 500만 원 막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요. 심지어 뭐 유럽 쪽의 고급 외제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규모의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조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연기관차 경쟁이 가능한 가격대에 전기차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3분기부터 굉장히 싼 값에 3천만 원대 전기차들이 이제 나와주게 돼요. 지금 현재 여기서 실구매 가격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3천만 원까지 끌어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지금 굉장히 싼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만, 여기를 통해서 생산 비용을 절감을 해야만 가격을 지금 낮춰가지고 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쌍용차가 요번에 이제 히트작으로서 토레스 굉장히 잘 팔렸죠. 지금 쌍용차가 토레스 덕분에 나름대로 지금 구사일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토레스 전기차가 나와주게 됩니다. 이 전기차에다가 비아디의 LFP 배터리가 탑재가 돼요. 지금 현재 300km 중반대 정도의 주행거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21일 상하이에서 EV5 첫 번째로 공개가 됐습니다. 3천만 원대로 가격 책정이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경영 SUV 굉장히 뭐 소울보다는 작은데 마티즈보다는 큰 경영 SUV 캐스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 캐스퍼 전기차 모델 출시가 임박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 배터리 채용을 늘리고는 있는데, 아직은 CATL 쪽의 NCM 3원계 배터리를 지금 현재 탑재를 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이 국내 K 배터리를 탑재를 한 전기차들보다 확실하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진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이 중국의 LFP 배터리 채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폭스바겐이나 제네럴 모터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반값 전기차 지금 준비 중이고요. 폭스바겐의 소형 해치백 전기차 25,000유로 이하로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규모로서 이제 책정을 하고요. 향후에 2만 유로로 3천만 원 아래짜리 지금 현재 전기차 낮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소형 SUV에다가 3만 달러로 올해 지금 3분기 출시 계획이죠. 보조금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3천만 원의 전기차를 탈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가격이 이제 내연기관보다 비슷하거나 싸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조금이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동급 모델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싸지게 됩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지배력을 잃을 위기가 임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베이비 테슬라 현재 전략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모델 2 출시 계획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값 전기차들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와 글로벌 점유율 경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3사 모두 LFP 배터리 개발 착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 배터리 3사의 전체 매출을 다 합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CATL 매출의 85%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CATL이 유럽 진출을 가속화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독일 공장 작년 말에 가동 시작을 했고요. 유럽 두 번째 공장으로서 헝가리에다가 100기가와트시 이상으로서 유럽 2공장 지금 건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LFP 배터리 개발 계획 작년부터 발표를 했는데, 당초에 LFP 계획 전혀 없었었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이 LFP 배터리 개발을 선언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온 전도도가 낮습니다. 좀 막 안전하고 막 폭파 위험 같은 경우 적은 것이 이제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온 전도도가 낮아가지고 출력이 잘 안 나고 주행거리가 좀 떨어지는 게 좀 단점입니다. 이 단점을 상쇄를 하기 위해서 3원계 배터리보다 높은 농도의 리튬염이 들어가는 전해액이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글로벌 전액 기업들 탑3 같은 경우는 모두 중국 기업이에요. 지금 일단은 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량으로 쏟아 가지고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기술 난이도가 낮은 소형 전지용 제품들이 위주다. 만약에 원통형이다라고 하더라도 얇은 배터리 위주로서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양산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후 지금 중대형 배터리 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소형 전지가 전체 캐파 한 90% 정도, 대형 전지가 이제 10%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게 반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7대 3, 6대 3 정도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달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형 배터리들의 수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4680 배터리를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로 1-2년 안에 지금 양산 계획이죠. 결국에 지금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중국 기업의 지금 현재 이 전해액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중대형 배터리들에게 채용이 될 수가 없다. 결국에 차세대 전해액이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내 전해액 업체들이 현재 지금 재평가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종은 양극재 위주로서만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양극재 외에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분리막 아니면은 2차 전지 장비 업종까지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업종이 확대가 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 IRA의 세부 법안이 3월달 발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IRA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글로벌 2차 전지, 전기차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는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경쟁력을 확인을 하고 있는 지금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외에 2차 전지 공급망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업계 같은 경우도 국내 2차 전지의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여기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높은 가격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가 구간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타 소재들 쪽으로 굉장히 이런 외국인들의 비중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바로 이 LFP 배터리 채용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전해액과 이 전해액에 들어가는 전해질, 뭐 특수 리튬염 아니면 이 첨가제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종목들까지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첨보입니다. 전해질 생산하고 있는 업체죠. 특수 리튬염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중대형 전지의 핵심 전해질을 상용화에 성공을 한 업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중국의 전해질 업체들, 전해액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형 전지 위주로서 지금 현재 기술들이 낮은 그런 이제 소형 전지로서만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여기서 LFP 내에서도 경쟁력이 이런 전해질로서 바뀌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부터 첨부 같은 경우는 저렴한 원재로서 전환을 해서 기존의 지금 이러한 전해액 생산에 있어서 제조 원가 30% 절감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부 제품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오히려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전해액들을 납품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년 내에 캐파 20배 이상 확대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IRA에서 이 전해질염 소재로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로서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북미 영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던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미국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른 지금 최대 수혜까지도 증권가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엔캠입니다. 현재 지금 전액 생산량 글로벌 4위고요. 나머지 업체들 전부 다 중국입니다. 중국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이 업체가 지금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유럽과 미국 쪽으로 지금 현재 전액 공장들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7만 톤 규모에서 미국에서만 30만 톤 규모의 전액 생산 능력 확보 목표다. 올해만 지금 매출 2배 성장을 해서 글로벌 3위 추월을 하게 되면서 탑3로 지금 이제 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전액 회사 매출 성장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013년 이후에 100배 기록, 향후 지금 4년 5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10배 추가적인 성장세 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매출 성장률 2013년 이후부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다.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린 케미칼입니다. 유기화학 제품 제조 기업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전액 유기용매를 개발을 해서 배터리 업체와 지금 테스트 단계 소식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화학 제품 쪽에서 양산 능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테스트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치로만 연결이 되면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이제 무음극 배터리 같은 이런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카보네이트 촉매, 이것 때문에 이제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다른 이제 업종에 있어서도 뭐 2차 전지 소재 쪽에 있어서 2차 전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을 넘어서 저장과 재활용 기술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다. 친환경에서 지금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 이 탄소 포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KC 그린홀딩스라고 하던가 KC 코트레 종목들 강조를 드려서 수요일 급등 나와주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벌써 30-40% 급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줬죠.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친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2차 전지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는 유기용매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면서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올해 상반기 기대주 종목 여러분들 100% 무료 자료집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1월 말에 공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AI 수혜주들 그리고 2차 전지 초강세 미리 예측을 해드렸어요. 관련된 종목들 70% 80% 급등 많이 나와줬죠.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있으니까요. 상반기 아직 뭐 이제 1분기 지나가고 있죠. 아직 이제 2분기 또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집중을 해서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설치를 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 안쪽에서 어떤 버튼, 어떤 게시판을 들어가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실전 매매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장소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게 되면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가입할 때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되니까요. 괜히 이런 거 뭐 주식 광고, 전화 문자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안심하고 설치를 하시고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요.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있죠? 여기 누르시고요. 위쪽에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있습니다. 별표 치고 여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이 부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당장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공략을 드렸었던 종목 당장 이제 수요일 기준으로서 캠트로스 요거 이제 뭐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니지만 뭐 오늘 이제 뭐 수요일 기준으로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한 10% 이상 이제 또 급등을 했었죠. 하루 만에.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당장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 뭐 추가적인 또 상승세 기대가 되고요. 월요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코아시아 얘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에 여러분들 찍으라고 말씀을 드려서 벌써 이 종목이 지금 30% 가까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지금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요, 여러분들 매일 장전 30분 전에 당일 상한가와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단타 종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장전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눌러 보시게 되면은 오늘처럼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 관련된 간략한 이제 테마 흐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오늘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이런 흐름들 오늘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코아시아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주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하던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러셀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또 나와줬었죠. 전반적으로 코스닥, 반도체 같은 경우 일부 종목들 상승을 하는 흐름들 속에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여기서 이제 찝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장 전에 이 정도만 확인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결과들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SCI 평가 정보 이런 종목도 이제 올려드려 가지고 급등 나왔죠. 게임주들 또 이제 올려드려 가지고 화요일 같은 경우 게임주 뭐 20%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당일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나와 줬습니다. 매일매일 이 증권투데이 장 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퇴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급등 타이밍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